바랄 나위 없이 삶이 만족스럽다. 개들, 염소들, 새들과 여기 사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게 없다.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는 없다. 철학이 있다면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 자신 있게 꿈을 향해 나아가고 상상해온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라면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만날 것이다. 그게 내 신조다. 정말 맞는 말이다. 내 삶 전체가 바로 그런 것을. 타샤 투더, 그녀가 직접 쓴 유일한 에세이 행복한 사람 타샤 투더.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타샤 투더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화 작가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로 더 유명한데요. 이 책은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타샤 투더의 낙천적이고 소박한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제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인데요. 그녀처럼 살고 싶어 참 많이도 흉내를 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 꿈이 뭐였지? 라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우울하게 지내긴 인생이 너무 짧다는 타샤의 생각을 쫓다 보니 작은 나의 꽃밭에서 땀을 흘리는 시간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크게 4편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여름편입니다. 타샤의 정원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여름. 요즘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카모마일 차를 마시고 저녁에 현관 앞에 앉아 개똥치바기의 고운 노래를 듣는다면 한결 인생을 즐기게 될 텐데. 코기에 비견할 만한 개는 없다. 코기는 예쁨 덩어리다. 아폴로 신도 내 코기 오윈 앞에선 맥도 못 출걸. 오윈은 왕족 혈통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코기와 같은 아비에게서 태어났다. 내 조상인 오윈 투더의 이름을 붙인 것도 그 때문이다. 코기는 원래 웨일스산으로 머리가 크고 꼬리가 축 처진 카디건과 내 개처럼 꼬리가 없고 더 우아하게 생긴 펜브로크로 나뉜다. 내가 처음 키운 코기는 아들 탐이 펜브로크셔의 존스 목사에게 10기니를 주고 산 것이다. 존스 목사는 나무 상자에 개를 넣어서 보내주었다. 난 개에게 첫눈에 반해서 코기를 여러 마리 키우겠다고 마음먹었다. 한때는 10서너 마리까지 있었지만 발에 거치적거려서 번거로웠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특히 더하고. 코기들은 기품이 있다. 개와 고양이를 섞어 놓은 것 같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혼나는 것을 싫어한다. 말대꾸를 하느라 어르렁대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몹시 사나운 채 한다. 하지만 투덜대지 않는다. 늘 예쁘게 군다. 나는 개들에게 제대로 먹이려고 무척 애를 쓴다. 깡통에 든 사료를 먹이지 않는다.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녀석들에게 집에서 만든 수프나 염소고기를 먹이고 마늘을 듬뿍 먹게 한다. 개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도 그 덕분이다. 코기한테 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얼굴을 쳐다보라. 어찌나 귀여운지. 어릴 때는 특히나 사랑스럽다. 겨울에는 그 따뜻한 틀이 난 몸을 내게 착 붙이고 자면서 외풍을 막아준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 집에 항상 개가 있었다. 콜리, 울프 하운드, 각종 캐리어들, 또 코기들. 코기들은 마음에 쏙 든다. 녀석들은 내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다. 처음 코기 새끼가 집에 오자마자 내 그림에는 코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녀석을 보자마자 홀딱 반했으니까. 물론 내 책들 중에서도 코기 페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다. 보몬트의 땅도 그 작품으로 번 돈으로 구입했다. 지금까지 원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스케치며 색칠한 원화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다. 그 그림들은 장작을 쌓아두는 헛간의 낡은 서랍장에 들어있다가 3년 후에야 책으로 엮이게 되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은 전혀 몰랐다. 사실은 우리 애들에게 보여주려고 만든 책이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뉴 햄퍼셔의 서쪽이자 버몬트의 동쪽에 있는 코기빌이라는 마을에 대해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다. 사고뭉치인 점박이 보가트들은 어느 스웨덴 팬이 준 북구의 괴물 인형의 기초에서 만들었고 아들 세서는 홀딱 반했다. 보가트들은 수도관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몹시 못됐고 아슬아슬해 보인다. 사고를 치려고 간을 타고 내려갈 때는 팔이 빠진다. 사람들이 좀 놀랐을 것 같다. 예쁜 소녀들이 나오는 책을 원했을 테니까. 진짜 예술가를 못 알아본다니까. 나는 보스턴에 뿌리를 내린 집안 출신이다. 보스턴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양키라는 게 대단히 자랑스럽다. 나는 뉴 잉글랜드인다운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지불해야 될 돈을 안 내고 넘어가는 일은 꿈도 꾸지 않는다. 또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만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맞닥차는 모임에서 빠져나올 때는 약간 가장해서 말할 수도 있다. 모임이 지루할 때는 염소가 가장 유용한 구실이다. 집에 가서 젖을 짜야 된다고 말하면 그만이니까. 번벌이랑 비슷하다. 번벌이를 핑계 삼아 본 적이 없는지, 가공의 친구를 만들어 놓고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으면 그가 아파서 가봐야 된다고 둘러댄 적이 없는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위선자가 되도록 훈련을 받는다. 하얀 거짓말을 해서 의견이 다른 상대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배운다. 느낌을 죄다 입 밖에 내며 살지 못하는 법인 것을. J.P. 모건이 한 청년의 무분별함을 살짝 돌려서 질책한 유명한 일화가 기억난다. 청년이 적어도 저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지. 닫힌 문 뒤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꾸를 하자 모건은 그에게 고개를 돌리며 젊은이, 닫힌 문은 그러라고 있는 거라네. 라고 말했다나. 살다 보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맞닥차는 짓을 하는데도 고맙다고 하거나 지구 반대편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해야 된다. 혼자 있으면 완전히 내 모습으로 지낼 수 있다. 마음에 담아둔 말을 고양이에게 죄다 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염소들에게 분통을 터뜨리면 된다. 그래도 아무도 안 듣는다. 난 고독을 만끽한다.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그게 뭐 어때서.
오스카 와일드의 말 맞다나 인생이란 워낙 중요한 것이니 심각하게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 자녀가 넓은 세상을 찾아 집을 떠나고 싶어 할 때 낙담하는 어머니들을 보면 딱하다. 상실감이 느껴지긴 하겠지만 어떤 신나는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둘러보기를. 인생은 보람을 느낄 일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짧다. 그러니 홀로 지내는 것마저도 얼마나 큰 특권인가. 오염에 물들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터지긴 하지만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해마다 별이 한 번만 뜬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생각이 나는지. 세상은 얼마나 근사한가. 나는 어릴 때부터 정원을 가꾸었고 나보다 먼저 어머니와 할머니도 열심히 화초를 키우던 분들이어서 나는 꽃 속에서 자라났다. 덕분에 꽃의 모양과 감촉,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까지 죄다 알았다. 병조해풀, 수염 페랭이꽃, 투구꽃, 연잎 꽁에다리, 구식 이름이 훨씬 예쁘장하다. 델피늄은 늘상 미나리 아지비로 불렸다. 클레마티스는 참 어아리로 불렸고 디기탈리스란 이름보다는 여우 장갑이 재미나다. 정원을 가꾸면 헤아릴 수 없는 보상이 쏟아진다. 다이어트를 할 필요도 없다. 결혼할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가 아직도 맞고 턱걸이도 할 수 있다. 평생 우울하거나 두통을 알아본 적도 없다. 그런 병은 끔찍하겠지? 염소젖과 정원 가꾸기 덕분일 것이다. 과일과 채소를 손수 기르고 당근과 무, 순무도 길러 먹는다. 되도록 자급자족하려고 애쓴다. 한여름 베리가 한창인 계절이다. 라스베리, 블루베리, 심블베리 하나같이 아주 검고 반들거린다. 맛본 적이 있는지. 최고의 잼을 만들기에 딱 좋은 과실들이다. 하지만 최고는 역시 스트로베리다. 갓 단 딸기같이 맛 좋은 것은 없다. 나는 가장 섬세한 종류들을 골라서 키우려고 애쓴다. 그것들을 맛보면 과연 신들의 음식이라 부를 만할 터다. 특히 햇살을 받아 아직 따뜻할 때 따먹는 딸기 맛이란. 내가 신선한 염소젓 크림으로 만든 딸기 아이스크림을 맛보면 좋을 텐데. 나리는 8월에 만개하고 갯개미치, 백일초, 피투니아, 금자나, 금연아 같은 일년색 화초들은 고개를 숙이기 전에 자태를 뽐내려 애쓴다. 8월이 되면 모두 화려하게 피어난다. 초지의 잔디도 에메랄드빛 초록색으로 빛난다. 누구나 9월 첫 주에 서리가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묻서리의 꽃이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두어 달 동안 다시 여름 같아지는 인디언 서머가 이어지고 정원은 죽는다.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천국에는 이렇게 계절이 뒤죽박죽 하지 않겠지?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늘 겁이 났다. 국화가 피면 다시 학교에 다녀야 된다는 뜻이었다. 학교는 질색이었다. 하지만 남소풍에 향기가 실려오고 귀뚜라미 울음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밤하늘의 별자리가 바뀌는 이맘때는 늘 아름다웠다. 봄에 태어난 병아리와 오리 새끼들이 통통하게 자랐고
거위들은 사과나무 아래 모여 빨갛게 익은 첫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타샤의 책에는 그녀의 사진과 정원의 풍경들, 그리고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그녀의 삶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타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책으로 직접 경험하시기를 권합니다.